반갑습니다, 여러분. EBS 수학 영역의 심수학입니다. 이번 강의는 확률과 통계의 공통으로 출제된 가형과 나형의 공통으로 출제된 네 문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설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총평에서도 언급은 되시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이 확률과 통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나형이든 가형이든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게 출제가 됐다. 어떻게 보면 이 확률과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발목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만 이런 문제는 있죠. 가형의 18번 문제나 나형의 20번. 그러니까 빈칸 채우는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지문도 길고 이거 뭐야? 라고 했지만 사실 다 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문제의 흐름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확률만 계산해 보게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 지문의 길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그게 무겁게 느껴진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무겁게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는 어찌됐든 시험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시험에 임했다면 보다 이 시험을 지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보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결코 여러분들이 휘말리지 마시고요. 정말 주도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더 문제를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9월 모의평가 공통문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문항 첫 번째 문제는요, 가형 4번이자 나형 5번 문제입니다. 물론 둘 다 3점짜리죠. 3점짜리요. 자,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셀 건데, 자,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이게 10의 자리가 여기 있고요. 여기 1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10의 자리, 나 조건부터 보면요, 10의 자리에 오는 숫자는 6의 약수만 올 수 있답니다. 6의 약수를 모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1, 2, 3, 6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1의 자리에는 결국 2의 배수라는 배수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어떤 숫자가 와야지. 2의 배수라는 건 어쨌든 1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2, 4, 6, 8이 오면 돼. 어떤 친구 이렇게 적었더라. 처음에. 그러더니 늦게 생각했어. 짝수니까 0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0, 2, 4, 6, 8. 이렇게 오면 앞에 10의 자리가 뭐가 왔든지 간에 1의 자리의 숫자가 이거이면 무조건 2의 배수. 다시 말해서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곱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곱해서 20가지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 실수한 친구들은 분명히 이거를 빼먹고 4 곱하기 4에서 16이라는 1번을 정답으로 하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채점하면서 당연히 맞았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라고 봤더니 0 빼먹었네?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건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전반부에 배치돼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맞추라고 준 경우의 수 문제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자, 공통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공통 두 번째 문제는 가형 12번, 나형 13번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분의 m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때 이거의 확률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우리가 표준화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x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분의 m 시그마의 제곱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표준화하기 위해서 g로 바꿔버리는 거죠. 작거나 같다. 2분의 9에서 평균을 빼주고 뭘로 나눠요?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3분의 m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x 우리가 표준화하는 방법이 이 x에서 m을 빼주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눠요? 표준 편차로 나눈 거. 이걸 확률 변수 우리가 g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때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데, 자, 보세요. 얘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건데, 그 확률이 이만큼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값이 여기에 왔다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0.5보다 작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이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5.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은 얘는 얼마? 0.4987이 된다 이거죠. 그럼 0부터 얼마까지가 0.4987인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봤더니 4987, 3까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이 얼마라는 거죠? 3이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곱해버리면 2분의 9 마이너스 m이라는 것이 이렇게 곱해지면 3분의 m에다 3 곱하면 m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2m이 2분의 9니까 2m이 2분의 9니까 2로 나눠줘 버리면 최종적인 정답은 바로 4분의 9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어려운 친구는 지금 통계 공부에 아주 기본적인 게 아직 안 돼 있는 친구겠죠. 그래서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3점짜리.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잘 왔었을 겁니다.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일단 지문의 길이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가형 18번, 나형 20번 문제입니다. 아유, 지문의 길이가 거의 시험지 꽉 채우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상황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공이 6개 있고 어떤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는 빨간 공이 6개 있고 파란 공이 3개 있고 노란 공이 3개 있습니다. 이렇게. 총 12개의 공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세 사람이 점수를 얻습니다. 한 번 꺼낸 공은요,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건 주고 있잖아요. ABC라는 사람이 있는데, ABC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공을 꺼냈어요. 빨간 공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빨간 공이 나오면요, 얘는 3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1점이 올라가고요. 얘는 1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다음에 파란색 공을 꺼냈어요. 그러면 얘는 2점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얘는 6점이 플러스 될 거고요. 얘는 2점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공이 나오면 점수는 다 받네요. 네. 기분은 좋죠. 네. 만약에 노란 공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 2점이 될 거고요. 플러스 2점이 될 거고요. 플러스 6점이 될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공이 하나 나오면 점수를 받아내는데 빨간 공이 나오면 얘가 큰 점수를 받네요. 3점. 나머지는 1점씩 받으니까. 상대방하고의 차이가 2점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파란 공이 나오면 B가 점수가 높아지는 거네요. 그죠? 노란 공이 나오면 C가 6점을 받고 나머지는 2점씩이니까 차이가 있겠죠. 노란 공이 나오면 좋겠죠. 점수 많이 받는 게 이기는 거라면 얘는 노란색 나오는 게 좋고 얘는 파란색 나오는 게 좋고 얘는 빨간색 나오는 게 좋겠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시행을 계속해서 얻은 점수의 합이 처음으로 24점. 점수가 있을 건데 각각의 점수들이 있을 텐데 처음으로 24점 이상인 사람이 나오면 시행을 멈출 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얻은 점수의 합이 24점인 사람이 A분인 확률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A가 24점 이상이 되면서 멈췄어요. 멈췄다는 얘기는 B나 C는 24점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꺼낸 공에
빨간 공의 개수를 X개라고 그러고 파란 공의 개수를 Y개라고 그러고 노란 공의 개수를 G개라고 할 때 얻은 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인 사람이 A뿐이기 위해서는 X, Y, 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막힌 겁니다. 여기서. 왜? 흐름을 봐야 되는데 XY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X는 6이고 Y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고 G가 0, 3, Y 플러스 G는 3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그런데 어찌 보면요. 제가 그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 생각이요. 이 문제에 여기에다가 빈칸 쳐놨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여기를 빈칸을 준 게 아니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찾았더니 얘 아니면 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찾았더니 이거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일 확률을 계산해라. 이거일 확률 똑같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이거일 확률을 계산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가나에 들어갈 것만 지금 찾아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몰라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점수를 매긴다라는 것도 무시하겠습니다. 싹 다. 우리는 지금 가를 봤더니 이런 상황인데 결국 6, 1, 2가 나올 확률을 갖다가 지금 따져보란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이 총 이 확률을 따져볼 텐데 공이 총 얼마가 있냐면 12개가 있습니다. 그 12개 중에 빨간 거 6개, 파란 거 하나, 노란 거 2개 꺼내겠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사실 여기에서 점수를 나타내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텐데 파란 게 X 나왔다면 빨간 게 지금 X번 나왔고 얘가 Y, 얘가 G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점수로 가보겠어요. 점수로. 빨간색이 나오면 빨간색이 X번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3X가 되고 얘는 X가 되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Y번 나오면 한 번 나오면 2점, 6점, 2점이잖아요. 근데 Y번 나왔으니까 여기가 2Y, 여기가 6Y, 여기가 2Y 이렇게 될 거고요. 노란색이 나온 거 보면 2점, 2점, 6점을 얻을 거니까 G번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가 2G가 될 거고요. 여기도 2G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6G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어떻게? 6, 1, 2를 넣어보자고요. 6, 1, 2를 넣어보자고요. 그 6을 넣으니까 18, 1, 2 넣어주니까 4. 그러면 얘는 24점이 됩니다. 24점. 자, 여기다 넣어보세요. 6, 6, 1, 2잖아요. 6, 1 넣어주세요. 그럼 6. 여기다 2 넣어주세요. 2는 4. 그러면 16점입니다. 여기다 x 6.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2.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어주니까 2 넣어주면 12. 그러면 8이니까 얼마죠? 20. 맞죠? A가 24점 이상 돼서 딱 멈춘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애들은 24점에 근접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확률을 지금 따져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확률을. 그러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가 첫 번째 가에 들어가는 확률을 따져준다면 12개 중에 9개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6개, 1개, 2개. 그런데 빨간색은 6개 빼야 되니까 6개 중에 6개 다 뽑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3개 중에 하나를 뽑아내고요. 노란색 3개 중에 2개를 뽑아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뽑아달라는 얘기죠. 이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자, 12C9라는 거는 뭐랑 같냐면 12C3과 같죠. 그러면 얘가 12, 11, 10을 3팩토리얼 3, 2, 1로 나눌 거니까 요거 약분하면 2, 22에 10, 220분의 얘 1이죠. 얘 3이죠. 3이죠. 9. 가에 들어갈 확률이 이렇게 구해진다는 겁니다. 가에 들어가. 물론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열해버리는 거죠. 12개의 공이 6개, 3개, 3개 같으니까 12 팩토리얼을 6 팩토리얼,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 위에는 9개 9 팩토리얼을 6 팩토리얼, 1 팩토리얼 하나 많아져? 2 팩토리얼.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2개 하나 남았잖아요. 마지막까지 12개까지 이 안에 12개 다 있는 거잖아. 다 나열시킨 거니까 그걸 또 나열을 시켜버린다면 3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눠준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 값 계산해보면 이 값과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이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과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220분의 9, 220분의 9,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보자고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둘의 차이는 얘는 9번에 딱 끝난 거야. 근데 얘는 10번에 끝나고 있는 거죠. 10번에 끝나고 있죠. 그래서 10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이 나와야 하므로 10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 9번째까지가 있고 10번째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빨간 공이 나와서 딱 24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의 상황은 뭡니까? 빨간색이 몇 번? 5번. 그 다음에 파란색이 2번, 노란색이 2번 나왔어요. 이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점수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5번 나왔다라고 해봐요. 15 플러스 파란색 2번 나왔어요. 4 노란색 2번 나왔어요. 4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여기가 8, 23점. 그 다음 빨간색이 나오니까 24점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나머지 한번 여기까지 해서 요 상황 보세요. 5점, 6이 12, 2는 4 해주면 16에 21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5, 그 다음에 2, 4, 6이 12 이렇게 해주면 21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빨간색이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나와? 그럼 얘가 이겨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나 이게 더 나오더라도 1점이나 2점 올라가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1점이나 2점 올라가는데 만약에 노란색이 나와버리면 얘는 6점이 여기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24점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나와야 된다. 앞에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럼 나에 들어갈 확률을 계산해 본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죠. 12개 중에 9개의 공을 꺼내는 겁니다. 일단. 그런데 빨간색 6개 중에 5개를 선택을 하고 파란색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노란색 3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9개 공에서요. 12개의 공 중에 9개 공을 뺐잖아. 그럼 3개 남았어요. 그 3개가 어떻게 남은 거죠?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공 3개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빨간색이 나와야 돼. 3개 중에 빨간색 하나.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면 12C, 9는 12C 3과 같고 계산했죠? 220분의 요 3과 요 3 약분 되고요. 얘는 6이죠? 얘는 3이죠? 6, 3, 18. 약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에 들어갈 확률이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지금 가하고 나를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220분의 9에다 18 더하니까 27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두 개를 더한 값. 확률이 아니고요. 확률이 아니고. 확률은 똑같은 확률이니까 220분의 9에다가 2배하고 나를 더한 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다. 이걸로 끝난 거고요. 가나에 들어갈 수 PQ,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라. 이게 이제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3의 세제곱 3으로 약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220분의 27이라는 정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해설 강의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아마 이거 아닐까요? 뭐 다른 선생님들이 이게 맞냐라는 걸 한번 풀어주실 것 같기도 한데 이걸 만족시키는 게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를 한번 이런 조건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런 거를 한번 따져볼까요? 네. 그런 거를 한번 따져봅시다. 답은 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겉보기 등급은 높아요. 이게 뭐야? 나 오늘 이게 문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확률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확률만 구해버리면 끝나버린다고. 이 과정에 왜 나왔고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관심 없다고요, 우리. 예.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점수인데 얘가 24점 이상이고 얘는 24보다 작아야 되고 얘도 24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y 플러스 g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2배로 묶어버리면 y 플러스 g가 될 거고요. 24 넘어가면 마이너스 3x입니다. 그래서 y 플러스 g라는 값이 2로 나눠버리면 12 마이너스 2분의 3x입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x는 0부터 6까지, y도 0부터 3까지, g도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y하고 g를 더한 값은 음이 아닌 정수일 겁니다. 그럼 그게 정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0이 들어오든 2가 들어오든 4가 들어오든 6이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y 플러스 g가 12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건 횟수잖아. 12 이상 절대 안 나오죠. 아니 나와봤자 이거는 6개가 최대고 3개가 최대고 3개가 최대인데 2개를 더해가지고 12개 이상이 나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2일 때 한번 2를 해주면 얘가 9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y 플러스 g가 9 이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얘가 4면 어떻게 됩니까? x가 4면 6이니까 x가 4일 때는 y 플러스 g가 얼마 이상? 4이면 6 이상이 된다고요? 6 이상.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6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는 얘가 최대가 3이고 얘가 최대가 3이니까 y가 3이고 g도 얼마란 얘기죠? 3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요 상황에서 요 점수를 맞춰보자고요. 얘 x가 4라고 해봐요. 그러면 12점. 3이에요. 3. 그 6, 24점 나옵니다. 여기 한번 넣어볼래요? x가 4예요. 4. 그 다음 얘가 3이면 18. 그 다음 6입니다. 28입니다. 안 되죠. A만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경우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안다고요. x가 4일 때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남은 겁니까? 6일 때 남은 거죠. 그래서 x가 6 지금 튀어나오는 거라고요. 6일 때 y 플러스 g의 값을 보면 얘가 6이어봐요. 그럼 2, 6 해주면 3, 9, 9를 빼줄 거니까 3 이상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3 이상이 되는 거는 3 이상이 되는 거 한번 맞춰보는 거죠. 얘를. y가 갈 수 있는 건 우리 앞 조건에서 0부터 요게 3, 0부터 g도 3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아닌 걸 봐보죠. 아니 만약에 y가 3, g가 3 나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잘 봐보세요. 얘가 먼저 3이 나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3이 나와버렸어. 18이 돼버릴 거야.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y가 만약에 3이 나와버렸어요. 이 3, 3인 경우 3, 동시에 가질 수 있나를 보자고요. 그럼 얘가 나오든 얘가 y가 만약에 3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벌써 18점이 돼버립니다. 18점. 얘가 3이면 여기는 6점이 되는 거죠. 6점. 그리고 g가 만약에 3이에요? 그럼 6점? 안 되죠. 그래서 3, 3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 3이 여기가 3이 아니라면 2를 내보세요. 그러면 4야. 4. 여기에 2를 넣어줘 보세요. 2. 2번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4점. 그 다음에 이제 x가 나오는 상황을 볼 건데 x가 2번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이겨버리잖아. 여기가 x가 지금 x 자체가 x가 6이네. 요걸로 구별해 보면 되지.
x가 6이야. 6일 때 x가 6이면 얘는 벌써 6 플러스 얘가 3이면 18. 지가 뭐든지 간에 벌써 24점이 돼버린다고 얘가. 얘가 6이면요. 6이면 18점. 6, 3, 18. 그 다음에 얘가 3이면 6점. 얘도 24점이 지금 되고 있다고요. 얘가 24점이 되고 있는데 얘도 24점이 돼. y가 3이면. g가 3이어도 마찬가지겠지. 여기가 6에다가 18 더해버리면. 그래서 y나 g는 일단 3이면 안 돼. 3이면 안 돼. 그럼 만약에 얘가 0이어버리면 얘가 3 이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도 0이나 여기가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조건. 그리고 y 플러스 g가 3 이상이어야 된다. 6이어야 되고 요 조건, 요 조건,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를 구해보면 이렇게 3개가 나온다라는 계산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가 잘 안 됐던 파트가 바로 저 파트가 될 겁니다. 네. 이게 0이면 안 되는 경우가 x는 6이잖아요 벌써. 그럼 18, 얘는 6 이렇게 가져갈 건데 y가 0이라고 해봐. 0이라고 해봐. 여기가 0, 0.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g가 3이 돼야 되잖아. 이걸 만족시키려면. 그죠? 그럼 여기가 3이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를 봅시다. 6 이걸로 0이고 여기가 3이면 18, 얘도 24가 돼 버린다고요. 얘가 0이면서 이 조건 만족시키려면 작은 게 3인데 3이 들어가 버리는 순간 24보다 작다라는 그런 데 모순이 생겨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데에다 만약에 박스가 쳐져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6 이렇게 잡아낼 수 있었을까요?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출제자는 여기에다가 아마 블랭크를 해놨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해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다 다 6이 다 동그라미 여기다가 이 박스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해구하는 거잖아. 이거에 해를 구하라는 거잖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건 다 주고 이런 거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출제한 문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문제가 확률과 통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그리고 배치도 가형에서는 18, 나형에서 20번짜리까지 왔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공통 문제 한 문항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문항. 가형 28, 그 다음에 나형 29번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 이것도 조건이 길죠? 이 조건에 맞춰서 나눠주라는 얘기야. 연필 7자루, 구별되지 않는 연필 7자루, 똑같은 연필 7자루라는 얘기고 똑같은 볼펜 4자루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학생 3명이 있고 여학생이 3명이 있어. 그러니까 A, B, C라고 할게요. 여학생. 남학생 D, E라고 할게요. 남학생. 2명의 남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연필 7자루와 볼펜 4자루를 나눠줄 겁니다. 얘네들한테. 근데 어떻게 나눠줄 거냐? 여학생이 각각 받은 연필의 개수는 서로 같고 남학생이 각각 받은 볼펜의 개수도 서로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학생은 연필을 1자루 이상은 받아야 돼요. 볼펜을 받지 못하는 여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남학생은요, 볼펜 1자루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연필을 받지 못하는 남학생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냥 맞춰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연필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연필이 여학생이 받은 연필의 개수는 같아야 되는데 1개 이상은 받아야 된다며요. 그래, 만약에 1개씩 받았다라고 쳐보자 이거예요. 연필을 1개씩 받은 겁니다. 그럼 연필 4자루가 남았는데 얘네들한테 주면 안 되죠. 얘네들한테만 나눠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4자루를 나눠줄 거니까 뭐 0, 4, 예를 들어 1, 3, 2, 2, 3, 1, 4, 0 이렇게 나눠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만약에 연필을 얘네들이 연필을 2자루씩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2자루씩. 그럼 1자루 남았죠. 그럼 1자루를 남학생한테 주는 거야. 1, 0, 0, 1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연필을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연필.
그럼 볼펜을 나눠 갖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상황인데 A, B, C 여학생이 있고요. D, E 남학생이 있고요. 그러면 일단 볼펜도 나눠 갔는데 얘네가 한 자루씩 가졌다라고 합시다. 빵빵은 아니죠. 볼펜. 한 자루 이상은 받아야 된다며. 그럼 볼펜이 이제 두 자루 남았습니다. 두 자루를 얘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자루를 나눠주는 거. 1, 1, 0, 1, 0, 1, 0, 1, 1. 요거만 있나요? 조심하셔야죠. 두 자루를 다 몰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몰아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볼펜을 한 자루 이상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한 자루 한 자루 갖고 나머지 애들이 두 자루 나눠 갖는 거라 여기서 두 자루씩 가져버렸어요. 그럼 볼펜 몇 자루 남았어요? 남은 거 없어. 다시 말하면 여학생들한테 줄 볼펜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요 7가지 연필을 나눠주는 방법 7가지가 있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볼펜을 나눠주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 요 7가지. 그래서 곱해줘서 49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는 안 풀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연필을 다 나눠줬고 볼펜을 다 나눠준 이런 상황이죠. 저는 이렇게 안 풀고 그러면 어떻게 풀었냐. 그럼 마치 이것도 경우의 수에서 고배 법칙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이게? 그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던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이런 분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연필을 하나씩 얘네들이 가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명이 뭘 가져가는 거야? 연필 4자루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가진 연필의 수와 얘가 가진 연필의 수가 합쳐서 4개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씩은 가졌으니까 총 7개. 그러면 얘가 음화정 아닙니까? 0 안 갖는 학생도 있다며요. 그러니까 2H4가 돼서 얘가 6, 5C4 이게 5가지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연필을 갖다가 얘네들이 2개씩 가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D하고 E를 더한 게 몇 개면 되는? 하나면 되는 거죠. 2H1이죠. 2C1 얘는 2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볼펜을 얘네들이 하나씩 가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 B, C 더해준 게 2개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 2개 가졌으니까 얘네들이 2개만 만들면 되죠. 음화정이고 역시. 그래서 3H2 그러면 4C2니까 6가지가 되는 거고요. 볼펜 하나. 얘네들이 볼펜 2개를 가졌다라고 합시다. 아니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3H0 굳이 이런 걸 하나요. 2C0 이거 한 가지. 자, 그래서 어떻게 조합이 나오냐? 이렇게 조합될 수 있죠. 30가지. 자, 이렇게 조합될 수 있죠. 5가지. 자, 이렇게 조합될 수 있죠. 12가지. 이렇게 조합될 수 있죠. 2가지. 그래서 19가지를 더해서 49가지가 바로 정답이고 출제 의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복 조합에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우리가 답을 맞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좀 나열해서 했어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중복 조합의 내용을 문제로 만든 거라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냥 문제를 막 만드는 게 아니고요. 문제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 내용들을 물어보려고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다고요. 또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까처럼 선생님 먼저 푼 방식대로 나열해서라도 맞추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원리 원칙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 네 문항을 찾아봤습니다. 이 공통 네 문항을 바탕으로 해서 나형의 이제 나형만의 문제 4문항, 가형만의 문항 5문항이 있으니까요. 각각 유형에 해당되는 친구들 나형대로, 가형대로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가 부족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설을 통해서 한번 잘 선생님과 풀이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가 정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확률과 통계는요.
기본적인 사항만 잘 여러분들이 잡아나가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에 공통문항 지금 가형 18, 나형 20번 괜히 겁먹었었다라는 거. 아, 이런 완성형 문제 내가 이렇게 접근해 나가야지 자꾸 감을 여러분들이 익혀보시면서 마지막까지 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들 여러분들 챙겨서 여러분들 목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학영역의 심수석이었습니다.